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수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이 오늘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거행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지역 일정으로 기념식에 참석해 5.18 메시지를 밝힐 예정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5.18을 앞두고 여야가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 총동원령을 내렸고 민주당도 소속 의원 100여 명이 광주로 집결합니다. 5.18 42주년을 맞아 광주 MBC는 민주화 운동과 언론을 주제로 이완의 취재 상황을 재조명합니다. 골프장 선불권을 구매했다가 사용도 못하고 환불도 받지 못해 수백만 원을 날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이 오늘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인데요. 취임 이후 첫 국가기념일 행사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정치인들도 집결할 예정인데요. 5.18 민주묘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창 기자, 이른 시간인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5.18 기념식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념식장 곳곳엔 경찰과 경호원들이 배치돼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고 아직 이른 시간이지만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5호를 드립니다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추모 경연과 헌화 분향, 기념사 등에 이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열리는 만큼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학생 등 2천여 명 규모로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기념식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입니다. 보수정당 출신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기념식은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기념식 전원 참석을 요청했고 당 지도부도 전원 광주행을 독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보수정권 전임 대통령이 하지 않았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5.18 유가족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기념식에선 윤 대통령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 근남로의 전남로청 일대에서 5.18 전야 행사가 열렸습니다. 5.18 유족과 광주 시민들이 함께 민주평화 대행진이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5.18 민주묘지에서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5.18을 맞아 여야는 지방선거에서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광주를 방문해 5.18 묘역 참배와 함께 지방선거 후보들을 격려했고 국민의힘은 의원 총동원령을 내려 호남 끌어안기 행보에 나섰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 대선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첫 일정으로 5.18 국립묘지를 찾은 이 위원장은 방명록에 5월 정신 이어받아 민주개혁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말을 적고 5월 영령께 참배했습니다. 이한의 열사를 생각하며 묵념 시작하겠습니다. 묵념 시작. 이번 지방선거를 총괄하는 이재명 위원장은 민주당 경선 기간 동안 겪었던 공천 후유증을 털어내고 호남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승리를 일궈내자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패배에 대해 광주 시민께 감사와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일찍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게 도리였는데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국민의힘도 5.18을 구애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출장과 코로나 등 물리적으로 참석이 어려운 의원 몇몇을 제외하고 사실상 전원이 특별열차를 타고 광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보수정당의 과거 선례나 통념을 깨고 호남 민심에 적극적으로 다가가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5.18 광주 정신은 대통합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는 데 큰 동력원이자 자산입니다. 이제 우리는 5.18 민주화 정신을 어떻게 계승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임명 절차를 다 밟지 않은 신분인 탓에 개인 자격으로 5.18 묘역을 참배하고 5월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 총동원령이 내려진 국민의힘에 맞서 더불어민주당도 100여 명의 의원들이 광주로 총 출동한다고 밝혀 5.18을 기점으로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여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오늘 날은 대체로 맑겠고요. 낮 동안에는 볕이 강하게 쏟아지면서 한낮에는 덥겠습니다. 오늘은 아침 기온부터 높게 오른 상태로 출발합니다. 광주의 기온 1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은 기온으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무려 29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 4,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6월 하순에나 보일 법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시원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맑은 하늘 드러난 상태고요. 종일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무척 건조합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광주와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 특히 대기가 메말라 있으니까요. 더위와 더불어서 화재 사고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980년 5월 17일은) 전국의 비상계엄이 확대된 날입니다. 신군부는 언론을 통제했고 지역 언론은 이후 이어진 열흘간의 참삭을 제때 알리지조차 못했습니다. 5.18 42주년을 맞아 민주화운동과 언론을 주제로 광주 MBC가 기획한 연속 보도, 이다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기와 불길로 거리가 아수라장입니다. 돌멩이를 던지며 시위하는 시민에게 군인이 곤봉을 휘두릅니다. 군부의 총칼에 국민이 죽어나가면서 시내 곳곳에는 시신도, 태극기를 두른 관도 늘어갔습니다. 42년 전 5월 광주의 모습입니다. 이 민주화 운동의 현장에 언론인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기자들이 쓴 취재 수첩입니다. 1980년 5월 18일 새벽에 공수부대 학교 진주, 여학생 짓밟히고 페퍼포그와 몽둥이 구타가 심했음. 5월 21일 오후 1시 반에서 2시, 최미애, 유탄으로 두부 관통상.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이어진 항쟁의 역사는 당시 언론인들의 수첩에도 기억에도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난사가 시작된 거예요. 다당다당 하니까 나도 이제 겁이 나고 그 전일빌딩 앞에 있던 거기 사람들이 그때 집단 발표를 해서 많이 죽었죠. 하지만 5월 기자들의 취재는 보도로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신군부의 검열 때문이었습니다. 1980년 3월경부터 이미 그 신군부에서는 언론에 대한 그 비상 조치를 내렸고, 특히 이게 강화됐던 것은 1980년 5월 17일부로 기해서 포고령이 내려지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언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계엄군은 전남도청에 언론 검열관실을 두고 모든 기사를 일일이 살펴보며 보도를 해도 될지 말지 직접 결정했습니다. 신문과 방송,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검열은 분야를 따지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섬마을 생활상을 그린 라디오 원고의 페이지마다 찍힌 검토필 도장도 그 흔적입니다. 저희들이 원고를 쓰면은 가서 계엄 분소에 가서 검토를 받고 거기서 검토필 도장을 찍어온 원고로 방송을 하게 되는 거죠. 5.18 참상을 알리려 쓴 지역신문 기사 지면은 삭제를 지시하는 빨간색 표시로 가득합니다. 계엄군의 검열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발생하기 5개월 전쯤 광주 MBC 직원 3명은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 기사를 실수로 보도했다가 505 보안부대에 끌려가 그중 1명이 4박 5일간 고문을 당했습니다. 뉴스 원고지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었던 건데 기사 내용 자체보다도 지침을 어겼다는 점이 문제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반공연맹지부에 전시돼 있던 소련제 권총을 누군가 훔쳐갔다는 사건 기사로 다른 신문사가 먼저 다뤘던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바라보고 세 사람 나와 해가지고 집처로 태서 연행을 해갔어요. 광주 전남지구에서는 최초로 1호 포고령 위반 사건으로 됐거든요. 벌거벗은 그 우리 심차장 그 몸에다 뿌리 오르니까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 겨울철 1월 달에. 심할서를 쓰게 하거나 오리걸음을 시켜 모욕을 주는 등 언론인 길들이기도 반복됐습니다. 12시 안에 신문이 발행돼야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오리걸음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상무대 그 정은감실에서 보도 검열단들이 들어서 있었는데 거기까지 약 한 1.5km? 신군부의 언론 통제로 광주의 상황은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고 광주는 더욱 고립됐습니다.
권력에 대한 견제 그리고 진실 보도, 언론이 제 역할을 했더라면 5.18 희생자들의 고통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이다연입니다. 군부 탄압을 받는 미얀마 피난민을 위해 의료 행위를 펼친 신시아 마웅 박사가 2022 광주 인권상을 수상했습니다. Civilian and to fight against the military regime, we need more social network as well as learning about the humanitarian issue because whenever the military coup take over the country in Myanmar. 신시아 마웅 박사가 태국 국경에 설립한 메타오 병원은 군부에 탄압받는 미얀마 피난민들의 피난처이자 쉼터로 불리고 있습니다. 광주 2022 양궁 월드컵이 엿새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양궁 월드컵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38개 나라와 안산과 김재덕 선수 등 380여 명이 출전합니다. 대회가 열리는 광주 국제양궁장에서는 남녀 개인 단체전 등 예선과 본선 경기가 열리고 결승전은 광주여자대학교 특설무대에서 진행됩니다. 광주시는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골프장 예약이 힘든 요즘 선불권을 구매했지만 사용도 환불도 제대로 되지 않아 수백만 원을 날렸다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업체는 아직까지 버젓이 골프 선불권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강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50대 한 남성이 순천의 모 업체에서 골프장 이용 선불권을 구매한 건 지난해 7월. 이 남성은 골프장 이용료를 시중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끌려 업체로부터 700만 원을 주고 선불권을 샀습니다. 고객이 골프장을 예약하면 이 업체가 결제를 해주고 그 금액만큼 선불금을 차감하는 방식이었는데 갑자기 지난 1월부터 남성이 골프장을 예약해도 이 업체는 핑계를 대며 결제를 해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선불권 사용이 중단되자 남성은 선불권 잔액 350만 원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결제를 해가지고 그 금액을 이 회사에 청구를 했는데 입금이 안 되고 계속 미루게 되는 거죠. 타이틀 계속 거짓말. 피해자는 해당 남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1,500만 원의 선불권을 구매했다는 한 60대 여성도 선불권 사용이 중단된 채 선불권 잔액 750만 원을 환불받지 못했습니다. 한 3일 갔다가 2일 갔다가 오후에 준다 했다가 막 이렇게 해요. 나중엔 전화도 안 받아보고 바로 끊어보더라고요. 해당 업체가 선불권 사용도, 환불도 해주지 않자 피해자들은 경찰에 업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며 선불권 업체 대표를 상대로 접수된 고소장만 최소 21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진은 이 업체를 찾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수십 명씩 속출하고 있는데도 버젓이 수백만 원 상당의 선불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500만 원짜리로 판매되고 있고요. 도중에 막 회사가 어려워져가지고 갑자기 못 쓰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신계자분들한테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취재진임을 밝히고 왜 선불권 사용과 환불을 해주지 않았냐고 묻자 대표는 회사 재정이 어려웠을 뿐이라며 사기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재정 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이분은 근데 1년 전부터 쓰신 분이기 때문에 이건 사기가 되겠다. 허용이 안 되는데. 코로나로 골프 인구가 늘고 골프장 예약이 힘들어지면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골프장 선불권. 그러나 제대로 된 사용도 환불도 되지 않아 수백만 원의 손해를 본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기름값과 식용유값이 연일 치솟으면서 소상공인과 화물기사 등 서민들의 생업에도 지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은 휘발유 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형성됐는데요. 여기에다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넘어서면서 지역민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주유소. 경유 1리터당 가격이 1,977원으로 휘발유 값보다 30원이나 비쌉니다. 16일 기준 전남 지역 평균 경유 가격은 1,965원.
휘발유는 1,958원으로 지난 2008년 이후 14년 만에 가격이 역전됐습니다. 심지어 전남은 전국 평균보다 휘발유 값이 비싼데 경유값까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해 화물차 기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골재나 토사나 실어가지고 운반을 해야 돼요. 일대가 만약에 60만 원이라 치면 기름값이 50얼마 나오는데 하루 일한 거 날려야 되잖아요, 기름으로. 매일 오르는 식용유 값도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전남의 식용유 값은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일부 마트에서는 재고가 바닥나 한 사람당 3개까지 식용유 구매량을 제한할 정도. 우크라이나 사태와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중단 등으로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가 커지고 대량 구매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담은 되죠. 부담은 되지만 어쩔 수가 없어. 비싼 것을 우리가 부담이 된다고 해서 다른 데서 어떻게 만들어서 할 수도 없잖아요. 특히 치킨집, 분식집 등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또다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밀가루 등 원재료 값도 함께 오르는데 기름값까지 연일 비싸지면서 매출에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득에서 한 30%가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거기에 물가는 상승하고 기름값은 오르고 이제 업체는 저희는 많이 힘든 상황이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연일 경유값과 식용유값이 고공행진하면서 지역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에 광주 전남의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신안 앞해에서 화원 국도 200억 원, 광주 송정에서 순천 전철화 804억 원, 여수 화태에서 백야 국도건설 205억 원 등이 무더기로 감액됐습니다. 특히 전남의 SOC 사업비는 59% 감액돼 경북 38%를 비롯해 전국 평균 27%보다 큰 폭으로 깎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삭감률을 보였습니다. 윤재갑 국회의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농어민에게도 손실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재갑 의원은 이번 추경에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반영됐지만 현행법상 소상공인으로 분류된 농어민은 증빙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전국 재난지원금과 같이 농어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과 함께 도내 음식업체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합니다. 보험료의 70%는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자부담 30%는 우아한 형제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현대해상에서 다음 달 26일까지 가입을 희망하는 음식업체 소상공인 10,000명을 선착순 접수합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오늘 부산 사직구장에서 치러지는 롯데자이언츠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모든 원정 경기에 응원단을 파견합니다. 그동안 기아는 광주 홈경기와 수도권 경기에만 응원단을 투입했고 이 때문에 팬층이 취약한 영남권 저변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오늘 날은 맑겠고요. 낮 동안은 볕이 강하게 쏟아지면서 덥겠습니다. 오늘은 아침 기온부터 훌쩍 오른 상태로 시작합니다. 광주의 기온 1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은 기온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무려 29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4,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이 정도 기온이면 6월 하순에나 보일 법한 더위입니다. 낮 동안에는 시원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깨끗한 하늘 드러난 상태고요. 종일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오늘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한편 비 소식은 없는 가운데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특히 특보가 내려진 광주와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 대기가 메말라 있으니까요. 더위와 더불어서 화재 사고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부분 포근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영광 16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은 26도 보이겠습니다. 신안은 이미
이미 영상 20도를 넘어선 상태고요. 한낮 기온 25도로 예상됩니다. 구리의 한낮 기온은 무려 30도까지 치솟으면서 낮 동안에는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기온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다음 주면 광주의 낮 기온도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